우리 증시는 이런 랠리는커녕 이제 코스닥 지수가 5월 저점을 깨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이제 확실하지 않은 쉽지 않은 시장이죠. 이럴 때일수록 좀 단순한 아이디어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나오면서 날씨가 또 굉장히 급격하게 더워지고 있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저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뭄 관련주들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폭염이라든지 가뭄 관련된 내용들이 Nice stack. 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미중 무역 협상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죠. 다만 우리 증시는 이런 글로벌 증시와는 좀 동떨어져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국 중에서는 7월 첫 주에 하락했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도 이제 경기 순환 측면에서는 경기가 서서히 이제 둔화가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물 경기와는 무관하게 이런 이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뭐 신고가 랠리 이어가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증시는 이런 랠리는커녕 이제 코스닥 지수가 5월 저점을 깨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이제 확실하지 않은 쉽지 않은 시장이죠. 이럴 때일수록 좀 단순한 아이디어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진행을 해주시고, 또 저와 함께 이 종목들 관심주들 매매를 하실 분들은 숫자 1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나오면서 날씨가 또 굉장히 급격하게 더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에어컨, 뭐 제습기 관련주 해서 파세코라든지 신일산업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한번 더 이제 보여주기도 했죠. 요즘에 우리 주식시장처럼 변덕스러운 게 날씨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날씨에서 확실한 거는 뭐 7월과 8월, 이거는 항상 뭐 매년 계절적으로 항상 더운 시기, 가장 더운 시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여름에도 에어컨이라든지 제습기 관련주들 뭐 계속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올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변할 때 한 제가 5월달 정도에 이제 방송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제 에어컨이나 제습기 관련 테마로 시세를 보였던 종목, 지금 뭐 제가 차트로 띄워놓은 이제 파세코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해는 상당수가 미세먼지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미 봄에 시세를 좀 내버렸어요. 지금 뭐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뭐 상한가가 뭐 이미 뭐 3월달, 뭐 3, 4월달에 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도 한 번 더 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일산업. 신일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전제품 많이 파는 회사죠. 그래서 5월 달까지 이제 피크로 찍으면서, 특히 이때는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까지 막 나오면서 뭐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온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제 5월까지 이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 두 종목뿐만 아니라 또 위닉스라든지, 위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달에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죠. 뭐 17,000원대부터 33,000원을 넘어가는, 거의 뭐 100%가 넘어가는 시세를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요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만에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대유이니아 같은 경우도 3, 4월 달에 강하게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이게 차트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상승각도가 뭐 엄청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게 뭐 3,000원대부터 지금 뭐 4,800원, 뭐 5,000원 이때까지 왔으니까 뭐 5, 60% 이상 수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모터 관련해서 판매를 하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다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모터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SCD 같은 경우도 이 1, 2월 달에 이미 이제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 시세가 뭐 상한가 뭐 연달아 치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뭐 연초에 지금 뭐 1,200원도 안 하던 게 지금 이제 최고가로 이제 1,900원까지 찍었죠. 그래서 뭐 이때 뭐 거의 한 70% 정도 이제 슈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도 또 움직였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인 만큼 좀 확실한 이슈가 있을 때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뭐 지금 뭐 차트에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은 뭐 대부분은 일단은 소강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급등 이후에는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쉬어가는 국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봄에 올랐다가 뭐 바로 여름이 됐다고 해서 바로 또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봄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해서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를 이제 돌아보면은 미세먼지가 막상 왔을 때보다 뭐 그 이후에
한창 뭐 정부에서 뭐 대책 같은 거 발표하고 이럴 때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이전에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이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뭐 NX랑 뭐 하츠 이런 종목들, 뭐 NX 같은 거는 원래 이제 가구를 파는 회사고, 하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에 들어가는 환풍기 쪽에서 이제 1위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원래는 이런 건자재 쪽으로 이제 가구 관련해서 판매를 하던 그런 업체들인데, 뜬금없이 이제 뭐 실내 환풍 시스템, 실내 환기 시스템 관련해서 엮이면서 미세먼지 테마주로 또 편입이 돼서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여름에도 어쩌면은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폭염주의보라든지 폭염경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파세코나 신일산업 정도 말고는 다른 종목들이 아직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에어컨 가동량이 많아서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뭐 예전에도 이제 잠깐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게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누리텔레콤, INC 이런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사우디 빈살만 그 왕세자 방한을 했을 때 그 스마트 시티 관련주로 해서 한번 이제 꿈찔꿈찔 해줬습니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상승형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이제 주의 깊게 계속해서 이제 볼만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INC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5G 부품 관련해서 납품을 한다는 이런 이슈로 엮이면서 이제 5G 테마로 엮였어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좀 3,400원부터 뭐 지금 7,000원대까지, 이것도 이전부터 거의 뭐 2배 정도 슈팅이 나온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이 종목들도 이미 한번 좀 시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봄에 그 미세먼지가 뭐 한창 있을 때보다도 그 뒤에 이제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 이제 관련주들이 편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에도 막상 이제 정부 정책이 발표되거나 어떤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이런 관련주들이 힘을 모으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봄에 그 미세먼지 관련주들 이슈로 해서 또 관련주들 흐름 한번 다시 이제 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설정해 주시고 지나가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오늘 제가 뭐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저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뭄 관련주들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폭염이라든지 가뭄 관련된 내용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아무래도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져온 기사도 보시면은 이제 유럽 얘기잖아요. 유럽에 이제 뭐 이상 더위 현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이게 6월 말에 나온 뉴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이 뜨거운 기단이 유럽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최고 기온을 경신한 기록이 나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전부 다 뭐 시발같죠. 엄청 덥다. 뭐 28도부터 40도까지. 이미 뭐 7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더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극의 알래스카.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32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지금 우리 서울이 최고 기온이 뭐 30도, 32도 이런데 알래스카가 32도다. 그러면 좀 엄청난 거죠. 그래서 50년 만에 기상 관측을 시행한 이래로 이제 최고 기록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가뭄 때문에 수확량이 확 줄어서 지금 식량 부족 국가가 될 지경이다. 유엔 산하의 이제 식량 농업 기구가 이미 이제 지정을 한 거죠.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또 이건 살짝 뭐 재밌는 이슈인데, 이제 이라크 내용입니다. 이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라크에 3,400년 전에 있었던 이제 고대 궁전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라크의 저수지에 있는 이제 고대 궁전이 가뭄 때문에 이 궁전 터가 발견이 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한 뉴스들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서울은 사실 이제 농경지대가 아니니까 완전 이제 도시고 하니까 이제 뭐 가뭄 이슈에 뭐 그렇게 뭐 민감하게 막 반응을 하고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막 강원도, 여기도 보시면 이제 강원도 인제군인데 여기는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이런 가뭄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양강 상류가 가뭄 때문에 좀 굉장히 이제 유량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강바닥이 드러나는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강원도라든지 뭐 경북의 뭐 일부 지역 이런 이제 농경지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4월달, 5월달부터 이런 가뭄 이슈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뭐 지역 신문들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마른 장마가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마 시즌인데 비가 이렇게 와도 굉장히 뭐 소나기처럼 뭐 찔끔찔끔만 온다. 충분하게 오지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월 16일 이후에도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73년 이래 장맛비가 가장 적게 내린 이제 99년의 기록을 깰 전망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신저가를 찍는 거죠. 이제 강수량이. 그리고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뭐 내용들이 또 이슈가 이제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라늄 수돗물까지 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내용입니다만, 겨울에 이제 작년 겨울에 이제 가뭄이 조금 있었죠. 그 작년 겨울 같은 경우도 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지하수 근처의 암석에서 녹아나온 우라늄이 농도가 높아진 채로 수돗물이 있는 이제 정수장으로 흘러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제 가뭄이 우라늄 수돗물까지 만드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가뭄 관련주를 이제 봐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뭐 시장이 아무래도 좀 뭐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 이슈에 워낙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좀 이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죠. 다만 이제 뭐 지난 4월 달에도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미 뭐 전 세계를 다 휩쓸고 다녔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조용하다가 이제 뭐 북한 근처 오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나게 또 반응을 폭발적으로 보여줬죠. 이때랑 뭐 비슷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종목들 관심주들 이제 지켜보시다가 지금은 약간 좀 이제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또 이슈가 되면서 뭐 급등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팔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주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화면에다 띄워놓은 게 이제 급등주 따라잡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백강소재 같은 경우는 인공광우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이고, 자, 이 백강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국내 1위의 생석회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6월 초에 이렇게 뭐 2배 정도, 지금 3,000원에서 뭐 6,120원까지 최고가가 3,000원대에서 6,120원까지 뭐 2배가 뛰는 그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왜 올랐냐? 이제 생석회 국내 1위 제조사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전염균을 이제 막는데 또 사용이 된다 이러면서 단기간에 뭐 1, 2주 만에 100%가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또 이 회사가 재미있는 게 인공광우 관련주인 태경화학이랑 이제 태경산업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최대 주주 자체가 이제 태경산업이 거의 한 64% 정도를, 이 회사 주식을, 이 백강소재 지분을 64%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산업, 태경화학, 그리고 백강소재 그룹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광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백강소재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이제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이제 미세먼지 한창 있을 때 이때도 이제 인공광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게 태경화학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그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이때 한번 이게 쫙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백강소재는 이제 지분만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요 정도 이렇게 살짝 오르고 내렸어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이런 게 지금 매집봉이죠. 그런 매집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로 해서 단기간에 뭐 100%를 쏴버리는 굉장히 또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뭐 실적이 뭐 그렇게 좋은 회사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석회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성장성이 뭐 좋은 그런 회사는 아니죠. 다만 이런 테마성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줄 수가 있다. 지금도 보시면은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좀 힘을 모으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번 더 이렇게 쫙 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실 분, 저와 함께 매수매도 안내를 받아보실 분들은요, 문자로 숫자 1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뭐 폭염 관련, 가뭄 관련 이슈 안내를 드렸고요. 관련주로 백강소재까지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시면서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진행해 주시고, 네, 저와 함께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숫자 1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더 좋은 내용과 함께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